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똥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엊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밤에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그때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정상 통화 중에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들이 있다. 고민 중입니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냐라고 묻자 한덕수 대행이 고민 중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특정한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 이것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본격적으로 대두가 돼서 큰 제목으로 여론이 환기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하고 담화 통화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바로 그 점을 질문으로 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변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덕수 대행에게 북한 김정은과 친분을 재차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동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기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는 커다랗게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서둘러서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다음 주 초 14일, 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에 이제 나서는 그런 스케줄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켜보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그래서 혼자 선거운동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면은 아마 그 상승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 뚜렷한 일강 후보, 뚜렷하게 큰 차이로 앞서 나가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의 그 이미지, 전문적인 이 국가 경륜을 쌓아온 이미지, 그 다음에 호남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호남 출신이다, 그 두 가지.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공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중진급 현역 의원 10여 명이 한덕수 대행을 돕기 위해서 물밑에서 또는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 사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추측이 되고, 또 부산 지역 재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도 여기에 발벗고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재명과 한덕수를 나란히 내세워서 이재명은 중국의 셰셰, 반면에 한덕수는 한미동맹 수호자, 중국의 셰셰, 한미동맹 수호자, 이런 프레임을 이제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경우에는 5월 4일,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인 한 달 전 5월 4일 이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기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일단 경계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용산이 한덕수 차출론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하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돈 관계입니다. 같은 충청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박덕흠, 정진석 이 배후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지금 뭔가 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한덕수 대행이 하루 동안에 재판관 3명, 대법관 1명 전광석화처럼 지명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지 78일 만에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28분 동안이나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소화해낸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쪽에 이미 선거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덕수 대행은 본인 입으로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 한덕수 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라는 것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 한덕수 출마를 위한 보수 진영 내 분위기는 상당수 조성돼 있다. 이제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이 재판관 지명과 관련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등등을 한꺼번에 재판관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하는 게 어디가 있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사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도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혔는데요.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직 생활의 끝을 2달 앞두고 극단의 정치를 바라보는 한덕수 대행의 심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공석 상태에 있는 국방장관 그리고 행안장관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의원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이 무효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은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임명을 저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가용 조치를 통동원하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는데 그것이 이제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기법의 신청을 냈고 또 법사위를 가동해서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요구를 접수 거부하겠다, 또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쌍탄핵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3탄핵,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 이런 탄핵은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민주당이 내란 종식, 이른바 청산 프레임을 계속 가동시키려고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의 효과, 그것이 이번에도 똑같이 작동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뭔가를 바꾼다는 느낌, 뭔가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느낌, 그 이미지를 따먹기 위해서 자꾸만 청산 프레임을 가동하는 거고, 청산 프레임의 핵심 내용을 내란 종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내란 종식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31번째 탄핵, 32번째 탄핵, 33번째 탄핵.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어제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 말을 했죠.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잡겠다, 깨끗한 손, 내가 적임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를 5월 3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후보를 확정할 때 국민열은 50%, 당원열은 50%, 50%대 50%, 그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한덕수, 이완규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덕수를 왜 구속을 안 하느냐 그러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김용민 의원이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를 왜 구속 안 하느냐 그러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속 수사가 돼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그리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보석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 창원지법이 했군요. 지검이 아니고, 말을 고쳐서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를 하는 것이죠. 창원지법 형사 4부 부장 김인택, 이 피고인들의 이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하는 차원이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증거인멸 금지 의무를 지킬 것, 이런 건데요. 아무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천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오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 대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태균이 풀려난 것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명태균이 보석 허가가 돼서 이 자유의 몸으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조기 대선에 치러지는 난장판에 명태균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마당에 사냥개 2마리를 풀어놓은 것이나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태균 리스크, 명태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도움을 받고 또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일부 그 후보들에게는 아주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